간단해요, 답은. 여러분, 시장은 심리예요. 부동산은 지금 계속 위기 중.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부동산 기업들이 지금 현금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으로의 지금 방향을 인도하고 있는데 돈들이 지금 부동산에 잡히돈 잘 안 나오고 있다. 오늘 모신 분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지난주죠? 우리 그 유료 강좌 네. 여셔가지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만족하셔서 보니까 그래요? 리뷰 댓글 아주 항의가 없었어요? 항의가? 한 분 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한 분한테 미안하네요. 한 네. 분이라도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일단 많은 분들이 네. 그 리뷰 쪽에 그 네. 많은 아주 좋았다 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네. 아, 참 이렇게 라이브 강의를 한번 준비한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를 그때 보셨죠? 많은 다시는 이제 안 할 거죠? 스텝 그 6명인가 우리? 스텝 네. 6명이 진짜 여러 날을 그 준비해 가지고 와, 정말 고생했어요. 이제 안 할 거죠? 한 번 더 안 해요? 하지? 대답을 안 하지? 한 번 더 해요? 우리 끝나고 고민해 얘기하시고. 볼게요. 예. 자, 지금 일단 중국 경제 네. 시장 예상보다도 좀 빠르게 둔화되면서 피크아웃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실제로 3분기 GDP 성장률 보니까 4.9% 발표하면서 좀 네. 패닉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올해 그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률 목표는 6%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IB들 그리고 글로벌 세계 경제 기관 리서치 기관들에서는 올해 중국 경제를 8% 이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연구 기관들이 8%에 맞춰서 올해 중국 경제를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를 보면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3분기가 지금 4.9%지만 4분기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근데 4분기 안 좋아서 3.7% 이상이면 8%는 나옵니다. 연 평균으로. 연 평균으로. 그래서 하반기에는 3%대 경제 성장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1분기가 워낙 18% 이상 높았기 때문에 전체 평균은 8% 이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중국 정부가 말하는 스탠스는 뭐냐면 우리는 올해 6% 목표를 했는데 지금 생각처럼 잘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있는 거는 중국 정부가 의도한 네. 정상적인 어떤 그 스피드 네. 성장률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면피용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는 그 중국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저는 중국 정부가 뭐 해외에서 보는 것처럼 만능적인 정부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중국 경제는 이젠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라이브 강연에서 다루었던 부동산 경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제를 중국 정부는 이제는 더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가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경제 부동산 시가총액이 64조 달러입니다. 64조 달러라는 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그 미국, 영국, 뭐 일본 이런 G7 국가들의 모든 가치를 한 칸보다 더 많고요. 아, 부동산 땅값을 전부 합친 거보다? 네, 시가총액이. 그리고 미국 GDP가 한 27조 정도 되잖아요. 2배 이상으로 높고 중국은 지금 한 16조 정도 되는데 그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들어간 돈이 그만큼 지금 꽉 차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가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제 지금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기업들이 계속 파산 사례를 내고 있고요. 이번에 또 양광이라는 그룹이 지금 또 지난번에 헝다처럼 그 직원들한테 발행했던 자산관리 상품이 지금 곧 만기가 20억 위안이 오는데 그것도 지금 이자가 10% 넘어가거든요. 지금 11% 넘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못 갖게 되면은 지난번에 헝다 직원들이 막 회사에 와서 막 이렇게 시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양광그룹의 직원들도 그 돈 또 돌려 못 받으면 또 막 시위를 하면서 그렇지. 두 번째 또 헝다 사례가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지금 계속 위기 중.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떻게 연착륙 되냐는 굉장히 중국 정부로서는 엄청난 큰 이슈고요. 중국이 앞으로 10년, 20년, 50년 계속 갈 수 있냐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지금 어떤 분들은 네. 뭐 그렇게 보기도 해요. 네. 이 중국에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동부유라는 정책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되게 해결하기 어렵지만 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 약간 독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산 쪽의 이 심각한 문제를 이번 기회에 공동부유라는 어떤 테마로 네. 해결하는 거 아니냐. 네, 네. 뭐 그래서 큰 충격이 일시적으로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중국 경제가 다시 이렇게 반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 문제를 이렇게 크게 논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논하면 경제 주체라는 건 정부가 있고 개인이 있고 기업이 있잖아요. 공동부유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중산층을 많이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네. 중산층을 많이 만든다는 뜻은 정부가 뭐 억지로 이런 알리바바처럼 더 있는 기업들을 보고 니도 내놔. 이걸 갖다가 저기 저 하층한테 나눠줘서 그 사람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중산층이 주로 중국 인구의 뭐 7, 80을 차지하게 하려면 결국 중산층에 가려면 노동자들, 우리가 1차 분배가 노동소득이잖아요. 1차 분배가. 그 다음에 자산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듣고 있는 분들. 우리 대표님도 똑같고 우리는 일단 월급이 있잖아요. 이게 1차 분배예요. 우리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가계로 놓고 봤을 때. 두 번째는 자산소득이에요. 자산이란 거는 부동산에 갖고 있어서 월세 나오거나 뭐 어떤 배당을 통해 나오고 아니면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이라든지 그 주식이 또 되팔면서 나온 자본소득 이런 게 자산소득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소득이 올라가야 중산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사회주의라서 그냥 우리가 아주 편하게 사회주의니까 야 여기 이거 갖다 놔 그거는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그러면서 구소련이 왜 망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사회주의라는 게 뭘 지향하죠? 모든 국민이 7, 80이 아니라 사회주의란 거는 모든 국민이 다 잘 먹고 잘 살자.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개념인데 그러면 구소련이 왜 망합니까? 그게 가능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이렇게 로직 없이 막 그냥 사회주의니까 뭐 생활하다 이거 황당한 거예요. 중산층이라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이 주로 발전해야 되는 거고요. 산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이 메인 주도 산업이 됐을 때 한국처럼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석유, 화학, 자동차 이런 월급이 높을 수 있는 고부가 산업이 메인 산업이 돼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이 일단 높아가고 그다음 월급이 높아져야 일부분은 밥을 먹고 일부분은 자산소득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집을 사든지 이런 게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 사회주의 공산당에 아무리 전지전능하는 하나님이라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보다 편한 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정책 방향을 가고 쭉 끌어가는데 그러면 이번에 같은 경우도 공동부유라는 슬로건을 정부에서 딱 제시하니까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위안 내놓겠다고 했어요. 그렇지. 1,000억 위안이 무슨 개념이냐면 알리바바 전체 이익의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근데 그럼 1,000억 위안 현금을 갖다가 딱 정부 앞에 내놓으면서 자, 이걸 갖다가 저 하위 빈곤층에 쓰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준다라는 게 아니고 1,000억 위안을 펀드처럼 쓰는 거예요. 이 중에 200위안은 뭐 저 농촌에 있는 의료 건강 개선한다든가 이 중에 뭐 한 300위안은 창업 펀드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거기서 창업 투자 활동할 때 돈을 재준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일단 잘못됐다. 정부가 전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래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공동부유를 하겠다는 게 1차 분배, 아까 노동소득을 높여야 되는 거고, 2차 분배는 세금을, 원래는 중국 세금 항목이 몇 개 없잖아요. 많이 받아서 재분배를 하는 거죠. 지역별로. 그리고 계층별로, 뭐 학교, 의료, 이런 또 복지시설을 강화하거나 이런 경우요. 3차 분배는 기부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동부유 외친 이후로 중국 기업들이 지금 기부 행렬에 많이 나서고 있고 개인들도 지금 정치인, 공산당인 뭐 이렇게 기업이 이렇게 개인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 본질적이지가 않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중국 경제가 앞으로 중진공 함정에서 일어나서 더 가려고 하면 그리고 중국이 공동부유를 하려면 결론이 뭐냐면 뭐 다른 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고부가가치 산업이 메인 주도 산업이 돼요. 근데 고부가 산업이 메인 주도 산업이 되려면 돈이 고부가 산업으로 가져야 돼요. 가져 R&D를 통해야 돼요. R&D를 통해서 오랫동안 R&D를 통해서 중국만이 원천 기술이 나와야 되고 그게 세계에서 경쟁력이 갖고 있고 해외 수출이 많이 되고 또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그게 다른 경제 미래 산업을 끌어올라갈 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시진핑 10명이 시진핑이 와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얘기하셨듯이 그러한 공동부유 그 목적은 뭔가 부가가치 있는 산업 혹은 네. 그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하는 네. 중국 정부의 의도가 담긴 네. 것이고 거기에 투자의 맥을 찾아야 된다.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네. 그리고 뭐 어쨌건 이러저러한 사회적 분위기 뭐 어떤 분들은 그걸 이제 압력으로 보시는 분도 네.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이 돈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근데 거죠. 이걸로 네.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정부의 정책에 자기들도 최선을 뭔가 화답을 하고 있다. 행동으로는 보이려고 보이려는 하는데 노력을 하는 그건 거지. 그냥 근데 큰 의미는 없다. 의미 없다. 예, 그런 거죠. 그 예. 정말로 중국이 경제가 네. 좋아지는 데는 네. 의미가 별로 없다. 그렇죠. 상징적인 정도. 네, 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네. 혹은 네. 부동산을 잡는다는 의미가 네.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가격을 급락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상황을 유지를 시켜 나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부동산 보유세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사회주의니까 부동산도 뭐 정부에서 잡으려면 잡고 키우려면 키우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좀 말이 안 돼요. 이제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할게요. 자, 지금 부동산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한 같은 도시가 지금 난리 난 건데 무한 중국 내륙 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무한 같은 도시는 인구가 곧 1,000만 명이 되는 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국의 1, 2선 도시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부동산 기업들이 지금 현금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게 됐어요. 지금 헝다, 뭐 양광,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이슈가 계속 터지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부동산 이러면 다 민감해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아까 원래 어음을 주던 것도 어음을 안 주고 묻어날지 모르니까. 예, 농민공들도 원래는 월급을 안 받고 먼저 재줬다가 지금 이제 월급 안 주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는 현금 유동성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근데 지금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지금 이미 지은 집을 빨리 분양하거나 지금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지은 집들을 빨리 파는 게 중요해요. 지금 돈 버는 것보다 빨리 현금 유동성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부동산이 지금 정부에서 가격을 얼마로 떨어지지 마. 떨어지게 하면 안 돼. 지금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이냐면 이거 원래 시장행위면 어떻게 하냐면 시장행위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원래 시장 가격이 평당 10,000원이면 10,000위안이면 8,000위안으로 내놔서 빨리 이렇게 행위소 돌리고 싶은데 갑자기 정부가 딱 나서서 우리 중국의 부동산 경착률이 얼마 안 되니까 계속 10,000원으로 해. 이래버리면 더 망하게 한다는 거지. 그렇지. 제 뜻이 전달이 됐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국 정부를 갖다가 공산당 정부를 해서 너무 그렇게 전지전능하는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렇죠. 것이. 유동성은 원래 시장 행계밖에 유동성 알아서 해결해서 돌아가는데 갑자기 정부가 근데 실제 지금 중국 정부가 그래요. 할빈이나 이런 데서는 10,000위안 아래로 팔지 마. 이런 식이에요. 시장 행위. 지방 정부에서. 예. 왜냐면 이게 부동산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럴 바람에 부동산은 설상가상이 된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무너져서 충격이 왔는데 그럼 내가 빨리 싸게라도 빨리 이렇게 그렇지. 나와줘야 되는데 정부가 갑자기 딱 나서서 그 아래로 팔지 마 이러니까 설상가상이 돼버리고 오히려 위기를 더 가속화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정부를 갖다가 만약에 정부가 그렇게 전지전능했으면 이 세상에 위기가 왜 있고 이 세상에 파산은 왜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특히 계획경제 정부는 더 국가가 망하게 할 수 있고 그게 구소련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막 가격이 떨어지면서 네. 빨리 이게 네. 유동성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거를 지방 정부가 됐든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악화가 되면 네. 문제는 더 심각하게 그렇죠. 커져서 터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은 지금 정말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왔는데 원래 올해 7월 이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 위기 됐다가 유동성이 없다가 올해 7월 다시 점차적으로 회복하면서 부동산이 잘 팔리기 시작했는데 헝다 사례가 터지면서 전체시장이 얼어버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거래가 없거나 거래가 있으면 지금 이런 지방정부 규제가 없는 데서는 부동산을 지금 빨리 막 싸게 내놓는 거예요. 정부가 규제가 없는 데서는 빨리 지금.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팍팍 떨어져요, 지금. 팍팍 떨어지는데 또 무슨 일이 터졌냐면 지금 무한히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이번 정부가 막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제 새 아파트인데 금방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럼 열나지, 화나지. 예, 근데
그거 똑같은 집을 지금 유동성 확보 때문에 원래 10,000원짜리를 그 부동산 개발상이 8,000원에 내놓은 거야. 그랬더니 이미 입주한 사람들은 막 시위를 하는 거야. 내가 살 때가 10,000원이었는데 내내 왜 8,000원에 내놨어? 나보고 지금 몇십만 위안에 대출을 딱 갖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못 내놓게 하는 거예요. 막 시위하고 막 정부를 찾아가요. 그렇지. 지금. 그게 막 지금 소송을 막 소송했어요. 부동산 개발상을. 근데 부동산 개발상은 우리가 하는 거는 순수 시장 행위다. 얘네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는 이거는 내내가 헌법을 위반하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 막 싸움이 나고 이러는데 중국 법원의 재판은 개발상이 맞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더 시장을 악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직 분양 원래 올해 분양 받으려고 들어가자 하던 새 분양할 생각이 있던 애들도 가격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네. 메커니즘이 네. 그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소비를 미루는 행위.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이게 무너지게 한 행위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게 더 기다리는 거죠. 저게 지금 10,000원짜리 8,000원에서 그럼 6,000원 할 수도 있겠네. 이러면 사람들이 한 게 딜레이하는 말씀하신 소비 심리를 뒤로 미루는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 개발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게 유동성 문제가 터지는 거죠. 얼마까지 떨어뜨려야 이 사람들 시장에 들어오게 그러니까 하냐. 지금은 20%만 떨고도 처리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네. 이거 가지고 안 되면 네. 30%, 그렇죠. 40% 그러면 그럴수록 또 그래서 실제로 악화되잖아요. 데이터로 나왔는데 올해 9월하고 지금 10월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톱 100개 기업, 부동산 톱 100개 기업들이 9월하고 10월에 실제 거래액이 다 작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이에요.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됐다고? 예, 작년 신규 동기 주택 대비. 월 기준. 신규 주택의 분양 아파트가 분양가 가격이? 예, 분양 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9월이 작년 9월 대비 분양 가격이 마이너스 30% 이상이고요. 톱 100개 부동산 기업들이 평균 분양 단가가 그다음에 10월도 지금 나온 데이터 최근에 나왔는데 역시 작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0 이렇게 됐어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쫙 7월부터 쫙쫙쫙쫙 이렇게 곡선이 올라가다 쫙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례가 이렇게 충격이 큰 거예요. 그게 연착륙이 안 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자 그럼 이거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진짜 네. 뭐 크래시다운 그냥 완전히 붕괴될 것이냐? 그렇죠. 중국의 부동산 그렇죠. 시장이 그래서 정말 우리 IMF 때처럼 막 50% 막 이렇게 네. 막 확 떨어질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그냥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가만 이런 식의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가 끝날 것이냐? 궁금하죠? 또 강의하자고? 아니고 간단해요, 답은. 여러분, 시장은 심리예요. 동의하죠? 그쵸. 네, 시장은 심리예요. 사람들이 심리예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정보밖에 없어요. 그럼 갑자기 또 이럴 거예요. 정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면 하다가 갑자기 또 왜 정보냐는데 지금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정부의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는 확실히 시장을 구할 의지가 있다. 들어가겠다. 이러면 심리가 살아나는 거지. 이제 그 죽어가던 심리가 살아나는 거죠. 정부가 또 돈을 풀겠다니. 근데 마침 인민은행에서 다시 각 지역의 상호은행들 보고 대출 해줘라고. 원래 대출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또 대출을 해줘라고 지금 얘기가 내려갔어요, 이미. 그래서 대출을 좀 푸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부동산 무너지는 걸 절대 현실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부동산 대체할 만한 중국 경제를 버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올라가는 건 힘들지만 절대 무너지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는 확실해요. 근데 이미 신규 주택의 분양가가 30%라면 그 근방의 구주택도 그 정도 가격이 하락되는 거 아니에요? 구주택은 완전히 아예 거래를 막아놔 버렸어요. 그 중국은 알소호라고 하거든요. 알소방 중고주택들은 그건 아예 거래가 지금 없어요. 매매가 안 돼요? 네, 왜냐면 대출도 아무것도 안 해주거든. 그러면 오로지 신규 주택의 가격. 분양만 지금. 그러면 네. 지금 네. 이것이 규제가 일시적으로 이번에 막힌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2018년부터 막았어요? 房子不炒 그러니까 부동산은 투기용이 아니다. 거주용이다. 房子是用来住的 이런 말을 정부에서 강하게 어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쭉 해서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부동산 기업들이 겨울 날기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은 20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게 막 누적이 되면서 그리고 작년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이게 좀 좋아지다가 지금 헝다 사례가 빵 터지면서 시장이 얼어붙게 했고
근데 정부에서도 알서방 아까 중고주택을 매매를 못하게 하는 바람 유동성이 확 떨어지면서 분양주택만 하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이러한 18년부터 한 네. 정책으로 의도하는 바는 이제 주택 시장의 안정이잖아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부동산 난립해 있는 부동산 그리고 방만한 부동산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그러한 목표들이 달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잘. 지금 그래서 계획대로.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산업에 들어갔던 돈들을 스무스하게 연착륙으로 해서 돈을 쭉 빼서 이렇게 새로운 산업, 미래 산업에 가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래서 그 헝다 사례가 터지면서 꽉 얼어붙으면서 못하게 돼. 지금 또 거의 스톱이 지금 어렵게 그러니까 이 구조조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보통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요? 시장 경제 국가는 원래 산업이 다 무너져야 돈이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그게 한국의 외환위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때 전통 그때 빚으로 하던 옛날 산업 다 무너지고 지금 다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경제에 돌아가는 국가는 꼭 위기로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사람이란 거는 죽지 않으면 정신을 안 차려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가 물어보세요. 주식 투자도 처음에는 돈을 조금씩 벌어요. 그럼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그 옆에 전문가 말을 잘 안 들어. 난 좀 다르지 하다가 집이 몇 개 날아간 다음에 사람이 정신 버섯딱 차리고 이건 아니구나 이러고 손을 떼거든요. 아마 누구나 다 이런 과정 겪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게 국가 경제도 이게 정말 죽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구조조정 그렇게 쉬웠으면 중증 함정이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인민은행에서 대출을 다시 재개하는 어떤 시그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얽혀 있는 부동산 그 산업이 해결이 될까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봤더니 9월에 비해서 10월이 조금 좋아졌어요. 조금. 그게 우리가 우리가 퍼센테이지 변화를 볼 때 전년 동기 대비도 볼 수 있고 전분기 대비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YOY하고 QOY로 보는 거예요. 전분기 대비는 1.2% 좋아졌어요. 이게 정부 시그널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그렇다면은 앞으로 지금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그 여파로 몇 개의 기업들이 무너지는 그래서 흔들리는 변동성은 크겠지만 결국에는 잡힐 것이다. 부동산 문제가 중국에 잡히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 생각보다 잘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자꾸 현실 앞에서 중국 민은행이 시그널 이렇게 보이고 하지만 이렇게 어렵다. 중국 민은행이 계속 이렇게 양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빨리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부동산을 잡아서 거기 들어간 돈을 나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처럼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앞으로 어떤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좀 심각한 상황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면 산업구조조정이 중국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으로의 지금 방향을 인도하고 있는데 돈들이 지금 부동산에 잡히도록 잘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왜 이제 우리가 일부 분들은 어떤 걱정을 하냐면은 부동산 중국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그 끝은 결국은 폭락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크게 흔들리면 이게 전염이 되면서 한국도 되게 지금 뭐 버블 논란이 있으니까 한국 부동산 시장도 크게 타격받는 거 아니냐 심리적으로나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이란 건 자산이거든요. 주식도 자산이거든요. 자산 가격은 단기에는 화폐예요. 화폐. 단기에는 화폐에 결정돼요. 단기 시장은. 한국도 중국도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은 돈이 얼마나 풀렸냐에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돈이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부동산이 계속 떨어진다 하면 안 떨어진 이유가 시장에 돈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신산업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산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산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도 또 저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대부분 다 부동산 부자들이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 미래 VR, AR 투자해라?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혀요. 왜 안 먹히는지 이 사람 평소에 부동산으로 돈을 재미를 받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 어지우해도 이 사람들은 그 부동산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요. 절대. 제가 경험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미래 얘기를 해도 이러면서 실제 투자할 때는 부동산에 왜 그런지 알아? 이거 내가 평생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지. 이건 어떻게 근데 계속 이 세상에서 못 벗어나 사람이 이게 관성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돈이 풀리면 계속 부동산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는
그래서 지금 한국 지금 주식시장에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럼 돈이 어디 갈 것 같아요? 한국도 돈이 많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갈 것 같아요? 부동산 아니면 코인이에요. 근데 코인은 연세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어요. 모르는데. 그렇지. 대부분 그러니까 부동산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떨어진 다음에 안 떨어지는 거지. 그렇다면 돈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중국도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위기라는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래도 좀 시간을 좀 계속 끌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끈다란 표현은 주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지 않게 끌려가고 있다 현장에.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나 지금. 터지지는 않도록 중국 정부가 터질 만한 지금 뭔가 최선을 자꾸 다 하고 막으면서 있는데 끌려간다. 계속 피동이라 말 씁니까? 이렇게 주동. 수동으로 지금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중국의 이 부동산 관련한 정책과 시장 상황을 계속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어떤 식으로 어떤 그렇죠.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